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지사가 30%, 윤석열 전 총장이 27.1%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조사보다 6.4%포인트 오른 게 눈에 띕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앞서 보신 대로 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지지율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예, 흐름이 바뀐 거죠.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팩트 체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연루 가능성 문제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재명 지사 아들이 하천대유에 취직했다, 가짜 뉴스로 판명 났죠. 그리고 그 보도했던 언론사 사과 보도했죠. 그다음에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두 동생이 거기에 취직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 원장은 외동아들이었죠. 그다음에 14년, 15년 성남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발목 잡기를 하면서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회의록들이 등장하죠.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공격을 했고 하천대유 누구 겁니까라고 물어봤는데 하천대유 우리 이재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를 언론이 밝혀주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결집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로 평가받았던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합해서 적반하장으로 연일 가짜뉴스 남발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들에게 이재명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검증에도 무너지지 않을 후보, 본선에서 이길 후보 저 이낙연을 선택해 주십시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통마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파헤쳐 누구든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자,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47.12%로 1위, 전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54.55%로 38.48%의 이전 대표를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53.01%를 기록하면서 자, 이낙연 전 대표는 34.48%를 기록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과반 1위를 또다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호남 경선 결과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1승씩을 나눠 가졌지만 이 누적으로 보면 최종 결과로 보면 이재명 지사의 대세로는 아직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양새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전 대표는요, 30만 명 정도 되는 선거인단이 있는 수도권 경선 그리고 2차, 3차 슈퍼위크에서 격차를 더 좁혀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 50%를 저지해야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 게 지금 이낙연 후보 측 입장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그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광주 전남에서 물론 이낙연 후보가 조금 이겼습니다. 그때 이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희망의 불씨를 봤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전북의 결과가 나온 것까지 보면 그 희망의 불씨가 어떤 장작불을 태울 만한 거대한 불씨가 아니라 성냥불 정도의 작은 불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차 슈퍼위크 수도권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2차 슈퍼위크에서 이낙연 후보가 엄청난 반전을 이뤄내거나 또 대장동 관련한 이슈에서 이재명 지사의 타격이 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저는 이재명 지사의 50% 득표를 막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하. 자, 민주당 대선 경선에 한 가지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어제 전북 경선이 끝난 뒤에요.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로 경선 후보를 사퇴합니다. 원팀으로 단계를 해서 자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오로지 그것 하나 때문에 사퇴를 합니다. 제가 꿈꾸었던 자치분권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넘깁니다.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서 김두관 의원까지 중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한다라고 이 선언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김두관 의원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흡수되면서 영향을 좀 끼친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할까요?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가능한데요. 워낙 미미해요. 1% 전후의 네. 그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으나 득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오히려 정세균 전 총리의 사태가 아주 큰 차이로 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전북에서 18%포인트 전후에 이재명 지사의 압승이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면서 줬던 결정적인 영향력이었거든요. 정세균 후보의 영향력은 크게 드러났지만 김두관 후보의 영향력은 미미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문석 이사장님은 이재명 캠프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요, 경선 완주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런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세균 후보에 이어서 김두관 후보까지 중도 사퇴를 하자. 혹시 다른 후보들도 상황에 따라서 사퇴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냐. 뭐 이런 예상 기사들도 나오던데 그 들으신 바는 없으시죠, 후보님?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최소한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본인의 의지를 더 확고히 답변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도 포기는 절대 없다. 그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언짢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